동탄 제1신도시를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가지 봤으면 하는 부분들은 가격이 2019년 정도 가격으로 돌아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의 아파트들은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간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덜 빠질 수 있을까, 그리고 오를 때는 지금 가격보다 오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1년 안에 내 집을 갖고 싶은데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약을 할까 매매를 할까, 전세로 한 번 더 살까, 서서히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매일 고민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내 집에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혼자 고민하다 도저히 풀리지 않아 월부닷컴에 사연 보냅니다. 사실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세 만기가 반년도 안 남은 것을 보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왕복 3시간 출퇴근하며 힘든 내색 하나 없는 우리 남편에게 고마울 뿐이죠. 그동안 무거웠을 짐을 이제는 들어주고 싶습니다. 2019년 10월 내 집이 너무 갖고 싶어 30평대 아파트를 연끌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첫 집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눈앞에서 몇 억을 날렸습니다. 월부를 빨리 알고 미리 공부했더라면 그때 팔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는 2년마다 이사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 남편 직장이랑 가까운 곳을 찾아보니 매매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안 나고 청약이라도 넣어볼까 했지만 이제는 그만 헤매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돈 모으느라 바짝 아끼고 있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돈 걱정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잘 압니다.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전세로 살면서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주인이 힘이 되는 아내, 믿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게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월부닷컴에 보내주신 재테크 고민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내 집 마련해도 괜찮은지, 내 남편 회사, 아이 회사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습니다. 매매나 청약을 과감하게 도전할지, 전세 월세로 한 번 더 기다릴지 고민입니다. 요약해서 보자면 남편과 아이 3명과 경기도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직장이 동탄이에요. 왕복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고요. 이 거리를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올해 전세 12월에 만기가 되고요. 12월이면 아이들 학년도 끝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 직장 근처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할지, 전세가 만기가 된다면 매매를 해서 이사를 실제로 가야 될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약 2억 정도가 되는데 그 돈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나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을 보니까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시나요? 네, 많이 조급해요.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싶으신 것도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은 남편이랑 항상 생각이 같으실까요? 아니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조금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내 집 마련도 하고 싶은데 투자도 하고 싶어가지고. 내 집 마련이냐 투자냐 이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투자 만약에 하신다면 투자 공부를 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 강의 듣고 한 건 올 초부터 들었고요. 그 전엔 이제 한 1, 2년은 부동산 책도 읽고 그냥 네. 그런 식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그리고 남편분께서 네. 거의 하루에 1시간씩, 그러니까 왕복으로 보면 2시간 이상씩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동탄이니까 동탄으로 좀 이사를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편도 많이 힘들어 하시죠? 네, 이제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좀 괜찮아.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누적이 돼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하죠. 혹시 그게 지금 시기가 그 정도로 출퇴근한 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10년이요? 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너무나도 힘드시고 체력적으로도 조금 이제 바닥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세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3명을 돌보고 있잖아요. 네. 어렵진 않으세요? 좀 힘든 것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좋은 게 더 크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행복한 부분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월세로 산다는 거는 결국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제가 지금도 45만 원 정도 월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남편 직장에 근처로 오게 되면 조금 더 비싼 금액으로 전세를 살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출퇴근을 하면서 쓰는 기름값, 이런 비용이 30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예, 좀 그래도 최소 20만 원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 20만 원. 많게는 저희가 30만 원까지 차가 되는 것 두 같은데. 그렇죠. 차가 2대죠. 그 차가 2대인 이유도 남편 출퇴근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세나님이 아이 등하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도 교통이 네. 불편해서 네. 차가 없으면 네. 이동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근에 초, 중, 고와 고등학교가 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없어도 돼요. 차 한 대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직장도 만약에 남편 네. 직장 근처예요. 그러면 남편 차는 물론 있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주유비라든지 이런 차량 유지비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리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다자녀 네. 그 할인도 해주잖아요. 이자에 대해서. 네, 맞아요. 이자가 0.7%가 할인되거든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네. 2.1%까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2.1%까지 되죠. 네. 그 정도 금리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반 가격에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그 기회를 놓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 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우선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동탄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가봤어요. 그 남편 직장 근처에 가보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집을 알아보러 가보신 걸까요? 알아보러도 가봤어요. 알아보러도 가보셨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2동탄만 가보셨을까요? 아니면 제1동탄만 가보셨을까요? 둘 다 가보셨을까요? 제 2동탄은 그냥 차로만 가봤고요. 네. 1동탄을 좀 가봤어요. 1동탄. 1동탄을 보게 되면 상당히 1동탄은 또 크게 되어 있죠. 네네. 보면 제1동탄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 2007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제2동탄이 입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도 제1동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신축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맞아요. 제2동탄을 가게 되면 여긴 너무 신축이니까 오히려 그쵸. 상대적으로 준신축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여기 또한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처음 입주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상권도 다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네. 공실 같은 것도 없고 내가 교육열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애들 학원가도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위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산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가 삼성전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임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제2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좀 가격대가 좀 많이 지금 반등을 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쵸. 불과 3달, 4달 전보다 1억 네. 이상 오른 곳들이 많아요. 네. 근데 반면에 분양은 이제 그전 가격으로 해서 싸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세로 봤을 때 여기는 갑자기 올랐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1동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용 84,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 33평, 34평 정도가 되는 이 평형대가 5억 이하인 곳도 있거든요. 그 정도 된다면 저는 대출을 받아서 매수할 수 있는 금액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실제 여기서도 제가 알아본 단지들은 여러 개를 알아봤었겠죠? 그런 단지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네. 그런 아파트, 2007년식, 2008년식 정도 되는 아파트. 네. 그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가 4억대로 지금 나온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아파트라면 지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합쳐가지고 네. 디딤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리더라도 내가 갚아 나갈 수 있는, 연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갚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또 좋지 않지만 시장이 또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나는 주거를 하면서 주거 안정성, 주거 만족도는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동탄 제1신도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가지 봤으면 하는 부분들은 가격이 2019년 정도 가격으로 돌아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2019년이요? 네. 이 정도의 아파트들은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간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내가 살 때 이 정도 금액이라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 좀 덜 빠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오를 때는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 오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실 아파트들은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에 당연히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왜냐면 통학시키기가 편한 곳, 이런 곳들로 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또한 남편 회사까지 거의 15분 정도면, 4차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호갱 노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남편 직장이 동탄 이신도시 쪽에 좀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동탄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돼요. 동탄역이 딱 여기 위치해 있거든요. 동탄역 시범 운암 아파트, 그리고 여기에 롯데캐슬도 있고요. 더샵 센트럴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꿈의 그리, 이렇게 우포안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여기가 정말 좋은 단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가격이 시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2동탄도 있지만 그 반대편으로 제1동탄도 있습니다. 여기는 반원처럼 생겼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중심 상가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세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처음에 다자녀기 때문에 공공분양 또는 민간분양 청약이 가능해요. 다자녀 특공으로. 혹시 특공을 넣으셔가지고 당첨이 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좋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자녀 특공이라는 거는 사실 주변에 자녀가 셋 이상 있으신 분을 흔히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쵸.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제 주변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다자녀 특공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첨 가능성이 높은 특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에 비해 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탄에 공공 분양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후분양으로 하는, 올해 말 정도에 분양이 되는. 네. 제가 사연에서도 그 단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단지에 넣어라 마라보다는 그 단지의 분양가를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올해 말 정도에 분양이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을까요?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요? 네. 어느 정도가 되면 여기 분양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세요? 정말 마지노선은 5억 미만으로. 그쵸. 제 생각도 똑같아요. 5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변의 시세, 최근에 분양을 했던 곳을 보자면 여기 동탄 신도시의 금강 펜트리용 6차가 분양을 했습니다. 이때 30평대가 5억 아래쪽으로 분양을 했어요. 4억 9천 180만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경쟁률이 높죠. 26대 1. 그리고 A타입 같은 경우는 32대 1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공분양으로 되는 곳은 여기보다 입지가 더 괜찮은 곳입니다. 더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그 주변 시세는 거의 30평대가 7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분양 아파트가 전용 84제곱미터부터 있는 건 아니거든요. 74도 있습니다. 저는 74가 4억대 정도로 나오게 되면 분양을 했을 때 내가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84가 진짜 5억에 나온다. 그럼 84를 하셔야죠. 84제곱미터를 분양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는 74제곱미터의 그런 평형대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당첨이 된다면 저는 주변보다 더 싸게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보다 싸게 받는다는 건 내가 거주할 때 거주 만족도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초중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 직장까지 정말 가깝습니다. 제 생각에 차 타고 거의 1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남편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거, 그리고 내가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거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 조금 더 큰 평형대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 드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평형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분양이 지금 될 곳은 지금 네. 여기가 동탄의 메인 입지라고 한다면 이 아래쪽에 호수가 있는 네. 동탄 호수 인근에 있는 그 단지일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는 신문화 복합 주거단지인데 여기는 입지가 조금 외곽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네. 있고 가격이 중심보다는 조금 더 싼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더 입지가 외곽인 곳들은 미달인 경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공공분양이자 분양을 하게 되면 여기는 미달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물론 가격이 비싸게 나온다 미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비싸게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자녀 특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꼭 다자녀 특공, 그 가격을 보시고 다자녀 특공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근데 그 가격에 따라서 평형대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단점이 하나는 있는 거예요. 네, 가격이 많이 비싸게 되면 조금 더 작은 평형을 넣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완전 신축, 그냥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하나를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준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를 더 알려드려야 되겠죠. 이제는 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끝내면 안 되죠. 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가게 되면 네. 영통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여기 또한 제일 크게 보이는 곳이 메탄 3동 딱 그려져 있는 곳이 뭔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삼성. 맞아요. 삼성전자가 있는 곳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있는 곳이고 여기 망포역 그리고 메탄 권선역 여기가 이제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 근처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삼성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메탄 권선역에서 내려서 삼성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는 셔틀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 이런 데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역을 이용할 때 망포역 그리고 영통역 청명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영통구인데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원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어딜까요? 영통 아닌가요? 맞아요. 영통에서 영통은 영통인데 같은 수원인데 같은 수원이라고 부르면 조금 섭섭해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리는 광교라는 곳입니다. 아. 수원의 대장. 네. 뭔가 수원이라고 하면 좀 섭섭해하는 곳. 그렇죠. 네. 왜 네. 상당히 좋게 잘 만들어진 곳이에요. 여기 네. 아파트들이 대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비싸요. 네. 그리고 여기 많은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광교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사를 간다면 내가 만약 최종적으로 이사를 간다면 어디에 가고 싶으셨어요, 혹시? 저 광교나 판교. 아, 교자 형제를 가고 싶으셨군요. 광교, 판교, 신문방선 라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셨군요. 네. 맞아요. 그쪽도 물론 좋은데 지금 당장 가기에는 그 가격대가 그쵸. 있죠.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목표로 하신 곳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곳은 사실 분당선 인근, 수인 분당선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물론 구축 아파트들이지만 망포역이라든지 영통역 인근에도 상당히 학교도 좋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곳들이에요. 20평대 아파트들은 거의 이제 3억대로 형성되고 있는 게 이제 거의 저가 매물이고 30평대를 가게 되면 4억 중후반대로 넘어가요. 그리고 비싼 애들은 5억대, 더 비싼 애들은 더 비싼 아파트들이 있겠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영동 같은 경우는 입지가 그래도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거든요. 버스도 많이 다니고 수인 분당선을 타고 예를 들어서 정자동까지 가거나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서 강남까지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범위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퇴근한다면 버스를 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GTX가 나오게 된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통 같은 경우는 분당선이라는 그런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은 구축이지만 살기에는 너무나도 쾌적한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탄에서 일할 때 많은 분들이 영통에서 거주를 하셨어요. 그 이유 또한 이쪽으로 출퇴근도 편하고 집값도 좀 저렴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통에서도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남편 직장까지 거리를 봤죠. 거리가 좀 가깝고 그리고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등하원, 등교
시키기가 좀 편한 곳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곳을 말씀을 드리면서 플러스 하나 더 내가 가진 자산 2억이라는 돈 플러스 내가 디딤도 대출을 받았을 때 그래도 연끌이 아닌 선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집 선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네. 내 집 마련 생각하고 있으면 일단 그 청약을 기다려봤다가 네. 청약이 지나서 매수를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약이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네. 그래도 나 청약보다 오히려 그냥 동탄 1신도시 쪽이나 아니면 뭐 네. 방콕 인근이나 아니면 영통역 인근에 좀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쪽으로 바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왜냐면 이거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분양이 얼마에 나올지 몰라요. 근데 맞아요. 정말 싼 가격이 나오게 되면 아쉽겠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을 했지만 더 이상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마련을 하는데 그 집 마련할 때 방법들을 알려드린 겁니다. 청약이었으면 좋은 거는 시세 대비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너무나도 좋은 장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탄이라든지 영통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시장의 시세대로 사는 거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기준 2019년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렴한 가격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정도 네,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시세에 사는 거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래요? 안에 구축들이 또 상승세를 타면 네. 그럴 수 있죠.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대신 그렇지만 나는 청약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청약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을 다 가보셔야 돼요. 아파트 하나하나까지 다 가보시고 내가 만약 청약이 안 됐을 때, 청약이 비싸게 나왔을 때는 바로 매수를 한다까지 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청약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청약 기다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청약을 기다리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게는 뭐 4달, 늦게는 6개월 정도가 될 텐데 그 동안에 내가 동탄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영통구라는 지역을 내가 다 한번 알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2달에 한 지역씩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 사이에 물론 진짜 좋고 급매가 나오게 되면 청약도 기다릴 수 있지만 청약이 언제 될지 몰라. 내가 매수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아직까지 내 눈에 내 기준에 맞는 물건이 안 나와요. 아파트가 안 나오게 되면 청약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주변 가보고 그 부동산 찾아가서 매물도 보고 하라는 말씀이시죠? 매물까지 보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변이 어떤지를 알고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살 수 있겠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매물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맞는지 그리고 맞는 것 중에 좋은 걸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나 이제 청약을 해야 돼 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는 청약을 하기 전까지 내가 시간이 남았네? 그러면 이번 방송에서 알게 됐던 동탄이라든지 또는 영통을 돌아봐야지. 돌아보면서 아파트마다 특징들이 있을 텐데 내가 어디에 살 때 가장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약이 나오겠죠. 그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봤는데 분양가 가격이 비싸 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봤던 지역들 중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아파트야 라고 한다면 다자녀 투공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육아하느라 시간은 없지만 앞으로 올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남편 용돈과 세나님의 용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남편은 15만 원이고요. 저는 1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지금 다 큰 성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15만 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용돈을. 그리고 멀리 출퇴근을 하면서 보통 출퇴근하면서 졸리고 하면 커피라도 마시고 싶을 텐데 커피를 사 먹게 되면 아마도 용돈이 부족해지겠죠.
그 정도로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시는지 가계부를 싹 다 받아가지고 봤거든요. 네.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계신데 네. 한 가지만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잘 해주시고 있지만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면, 왜냐면 외벌이인데 지금 아이 3명을 키우면서도 저축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딱 한 가지, 저축량이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죠? 이게 뭐냐면 네. 다 아껴 쓰는 건 맞아요. 아껴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저축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내가 돈을 혹시나 많이 쓰는 날은 돈을 못 모으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자금 계획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딱딱 맞게끔 내가 얼마 모으는지, 그러면 얼마 모아서 뭘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마이너스인 날도 있을 거고 플러스인 날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용할 때 강제저축이라는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얼마 정도 저축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얼마 모아야 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때 그 금액을 월로 나눠보시고, 월로 나눴을 때 그 금액을 무조건 저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월급을 받으면 내가 쓰지 않는 통장으로 먼저 계좌이체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뭐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납입을 해 두고 나면 그 돈은 쓰지 않겠죠. 그럼 나머지 금액으로 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첫 번째.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면 신용카드가 없어야 돼요. 아마 신용카드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포인트로 뭐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얼마를 쓰면 혜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안 쓰는 게 먼저예요. 네. 자, 신용카드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돈을 쓰잖아요. 근데 얼마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건 또 나가잖아요. 그 다음 달에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감안을 하고 나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를 쓰려면 카드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체크카드를 만드세요. 체크카드는 돈에 들어있는 돈, 저축해놓은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돈만 쓸 수 있게끔 체크카드를 만드시고 그 돈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모일 겁니다. 원래 체크카드도 많이 안 써도 될 정도라면 현금으로만 쓰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조차도 없으면 정말 돈 절약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시고 제 생각에 제가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축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저축을 얼마 하세요, 얼마 하세요를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주거 비용이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저축률을 50에서 60% 정도로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주담대를 받고 하게 되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 빼고 나서 40% 정도는 30%에서 최소 30%에서 40% 정도는 저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제 저축을 할 때 내가 얼마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됐을 때 주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30%에서 40%, 주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소 50%에서 60% 정도를 저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야지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얼마 정도를 저축해야 되는지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주거 비용이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내 수령액에, 내 월급의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월세를 만약에 환산을 한다면 그 정도가 주거 비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돈을 아끼는 단계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돈을 버는 단계예요.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돈을 아끼고 그 다음에 돈을 불리는 단계거든요. 자, 그러면 돈을 버는 단계에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남편분이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나님께서도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아이 셋을 지금 키우고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아이 셋을 키울 때 만약 회사를 구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를 다니게 되면요? 네.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할 때 그런 거 좀 대처 방안이 더 필요하겠죠. 그쵸. 그게 생각보다 내가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갑자기 회사에 가게 되면 막내 같은 네. 경우는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 못 봐가지고 진짜 좀 속상한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네. 분명 꾸준한 안정적인 인컴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수입은 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 직장을 다니는 건 계속해서 열심히 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구할 때 시간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운 일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너무나도 좋고요. 왜냐면 아이를 학교를 보내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올 때쯤이면 가족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일, 그만큼 능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부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컨텐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책 강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이들을 만약에 내가 회사에 다니게 된다면 아이들은 결국 학교, 학원으로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받는 월급이라든지 여기에서 아이들 학원 보내거나 아니면 아이들 돌보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비슷하다면 사실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아이를 돌보는 게 낫고 그 사이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부업을 해서 좀 자금을 확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남편분은 지금 투자 공부를 조금씩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출퇴근, 만약 이사를 하게 된다면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네, 그럼 맞아요.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은 지금 일에 집중을 하고 회사에 있는 시간 외에는 투자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세나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성장할 수 있게끔 또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채찍질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안쓰럽죠. 저 너무 안쓰럽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해야 될 때니까. 왜냐면 아이 셋을 지금 세나님께서 케어를 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세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육아를 해야 되겠죠. 육아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내가 돈을 어떻게 더 마련할 수 있을지를 깊게 고민을 하시고 그 한 가지 방법이 정해졌으면 그걸 깊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적응을 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성장 영역에 있는 걸 처음 해보니까 그 성장 영역의 시간을 빨리 지나가면서 관리 영역으로 만드시는 게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반면에 지금 아이를 키우실 때 거기에 드는 시간도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 있을까요? 사실 그 수입 그 부업으로 해서 늘려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조금 자신이 없었거든요. 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많이 망설였던 것 같은데 추천을 해주시니까. 왜냐면 시간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저 또한 투자 처음 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투자를 시작했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과도 훨씬 더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투자하고 했을 때 저는 투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느리니까. 근데 느린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느리더라도 그 가는 길이 바르고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고 과정이 바르다면 저는 언젠가는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새로 시작하는 걸지라도 내가 재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이걸 딱 재능이 없어서 못해요. 재능이 있어서 해요라고 딱 치부를 해버리면 거기서 끝이 나잖아요. 그건 너무 아쉬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몰랐는데 내가 먼저 제안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한 번만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하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10년 뒤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남편한테 고생 많이 했다고 네, 이제 편히 살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는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많이 가르쳐주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앞으로
가족들과 시간 또 많이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아마 그런 마음이 계속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나님은 좀 어떠세요? 10년 뒤에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자야? 네. 너무너무 잘했다고 너무 토닥거려주고 싶어요. 힘들었던 거 다 이기고 잘 살았다고 앞으로 꽃길만 걷자고 해주고 싶어요. 진짜 정말 잘하고 있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한번 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년 안에 정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고 제 마음속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꽃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꼭 꽃길 걸어서 주호이님 찾아가려고요. 언제든 정말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뭐 맛있는 밥이라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 신청해서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저희가 조금 확신이 없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연 보면서 그래도 많이 생각해 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사했으면 좋을지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고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최선을 가져오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 시간 동안에 결국 성장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 시간 하나하나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꽃길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딱 사연을 보자마자 이 사연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도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가족을 먼저 위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할 수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인드 하나가 정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하나하나씩 다 읽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 중에서 사연을 정해서 좋은 솔루션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